모닝TV. 사회쌤 어디 갔어요? 그러면 사회쌤 오기 전까지 우리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개념은 시뮬레이션이었죠? 시뮬레이션은 결과를 예측하거나 연습을 위해서 하는 가상 실험, 모의 실험을 말해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꼭 필수적인데요.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보기 전에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인터넷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삐쭉삐쭉 서 있던 경험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책받침을 머리에 비비면 이렇게 머리가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책받침이랑 머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머리가 설까요?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자바 실험실 페이지에서 정전기에 마찰에 의한 정전기를 들어가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고양이 털과 빗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똑같은 개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빗으로 고양이 털을 빗으면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빗으로 다 옮겨와 버려요. 그러면은 고양이 털에 있는 건 플러스밖에 없죠. 그리고 빗에는 마이너스가 잔뜩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고양이 털이 빗 쪽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만 가만히 놔둬볼까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다시 마이너스가 원래대로 고양이 털 쪽으로 다 옮겨갑니다. 이렇게 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양이 털이랑 빗에 똑같이 있을 경우에는 고양이 털이 더 이상 서질 않아요. 아까 책받침도 잠시 놔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비지 않고 가만히 놨었을 때는 안 뜨죠. 그리고 다시 비볐을 때는 마이너스가 이 책받침 쪽으로 옮겨가서 뜨게 될 거예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시뮬레이션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가보지 못하는 환경, 그런 걸 관찰할 때도 시뮬레이션이 쓰입니다. 천문에서 지구로 가면은 세계 시각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전 세계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보여요. 이 태양의 위치가 정 가운데 있지요? 이 태양의 위치로부터 있는 곳은 낮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표현된 곳은 밤입니다. 이 태양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낮과 밤이 바뀌는지 런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태양이 미국 쪽으로 가면서 아프리카 쪽은 밤이 됩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한국이 낮이 밝았네요. 지금이 아침 정도 됩니다. 또 태양이 한국에 딱 왔을 때, 이때 정지를 시켜볼게요. 이때가 한국에서는 정오, 낮 12시입니다. 네, 지금 여름, 하지일 때 밤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는 밤이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가 아니고 동지, 즉 겨울에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하지 쪽에서 동지로 쭉 옮기면은 아까 여름에는 밤이 시작될 즈음이었는데 지금 겨울로 오니까 이미 한국은 밤이 되어버렸네요. 다시 런을 눌러서 태양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시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라면은 낮과 밤이 어떻게 바뀌고 또 낮이 짧은지 밤이 짧은지 어느 것이 더 긴지도 알아볼 수가 있답니다. 이러한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보지 않는 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라면은 낮과 밤이 바뀌는 거, 낮과 밤의 길이가 어떤지 그런 것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학 시간에 원의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나요? 원 모양의 종이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한번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 모양의 색종이를 무한히 잘라야 된다고 배웠었죠? 근데 무한히 자르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원의 넓이 구하기를 누르면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먼저 나누기 2 버튼을 눌러가지고 4칸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런이란 걸 누르면은 이걸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었는데 전혀 직사각형 같아 보이지 않죠? 몇 칸 안 잘랐기 때문에 그래요. 곱하기 2를 눌러서 여러 칸을 잘라봅시다. 적당히 16칸을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게 직사각형 같지가 않죠. 여기 구불구불한 곡선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곱하기 2를 눌러서 더 많이 잘라보도록 하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잘랐어요. 이렇게 많이 잘랐을 때는 거의 사각형을 만들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무수히 많이 자를 때 가위질을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볼 시뮬레이션은 생태계 시뮬레이션입니다. 토끼는 풀을 먹고 여우는 토끼를 먹어요. 그런데 풀이 다 없어지면은 토끼가 굶어 죽고요. 토끼가 다 없어지면은 여우가 굶어 죽습니다. 이런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태계 평형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토끼를 굶어 죽인다든지 여우에게 먹잇감을 안 준다든지 하는 상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불쌍해서. 그런데 시뮬레이션 통해서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생명에서 넥스트를 누르면은 생태계라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우랑 토끼랑 풀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우가 계속 토끼를 잡아먹고 있죠. 그래서 여우의 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가 불쌍하니까요. 여우를 0마리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우가 없으니까 토끼가 계속 늘어나고요. 그래서 풀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어떻게 되죠? 토끼가 점점 내려가서 거의 멸종위기에 다가갔어요. 그럼 여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여우를 잔뜩 늘려봅시다. 이렇게 여우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우가 토끼를 먹다가 확 죽어버렸네요. 먹을 게 더 이상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풀들이 잔뜩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둘 경우에는 토끼가 늘어나서 풀을 먹고요. 토끼가 늘어나면은 여우도 먹을 게 많으니까 여우가 점점 늘어나고요. 그러면은 다 죽어버리네. 이번엔 코딩에서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작은 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이 작은 보드에 버튼이 2개 있는데요. A랑 B가 있습니다. 이 B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숫자가 증가하고 A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메이크 코드에서 이 보드가 어떻게 실행이 될지 코딩을 했습니다. 이 코딩을 이제 이 보드로 옮겨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잘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 보드랑 똑같이 생긴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재생을 누르고 A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 버튼 눌렀을 때 숫자가 커지네요. 그러면 B 버튼 눌렀을 때는 숫자가 작아지죠. 우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 잘못된 코딩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랑 B가 서로 바뀌었으니까 서로 바뀐 것을 바꾸어 줍니다. 잘 실행되는지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했을 때 B를 누르면은
숫자가 커지고요. A를 누르면 숫자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 잘 되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이제 시뮬레이션이 됐으니까 이 보드가 잘 작동하는지 볼게요. 시뮬레이션에서 잘 작동했으니까 이 보드도 잘 작동할 거예요. 보드의 B 버튼을 누르면은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고요. A 버튼 누르면은 3, 2, 1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작동하죠?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실수 없이 보드에서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하지 못하거나 혹은 결과를 예상하고자 할 때 그때 한번 미리 해보는 가상 실험, 모의 실험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코딩이 뭐딩? 놀면서 배우는 코딩! 코딩 TV